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는 할 건데, 그래도 문제를 풀다가 정답에 근거한 문장들이 나오면 그쪽은 조금 진지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문 전체를 다 다뤄드리진 않아요. 아니 선생님, 저는 글이 하나도 안 읽히던데요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지 문제 푸는 방법과 스토리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해석이든 문법적인 거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18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김옥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근데요, 저 다른 회사 갈 겁니다. 저 4월 30일날 그만둬요. 니들은 여기서 족뱅이 쳐라. 주제, 나 회사 그만둠. 어나더 컴퍼니 간다. 다른 회사 간다. 조언해주세요. 신규 채용 홍보. 이직한다. 이동한다. 2번 5번 괜찮은데 다른 부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죠. 애나의 심경변화. 이게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전 여기 처음 읽었을 때 멘붕했음. 한 조각인데 왜 끼지죠? 근데 그건 애네가 들고 있어. 전치사 2개나 제공됐고 아르깍. 아니 지금 우리 풀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딴 곳에 집중력을 뺏길 순 없겠죠.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저는 여기 문장 그냥 버렸어요. 어차피 심경변화니까 감정이 드러난 부분만 찾으면 되잖아요. There was a light. 빛이 있었고 쳐다봤고 그게 물 아래쪽이고, 그리고 이 여자애가 뭔 생각이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뭔가를 후회했고, 여기 무슨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고, 물고기인가? 상어인가? 나 너무 무서워. 끝났죠? 무섭다. 그런데 꼭 19번 문제 특 나중되면 이 감정이 괜찮아지. 그녀는 마침내 구출됐다. 너무 안심이야. 언니야 나 죽어. 그러다가 안도했다. 정답이 2번. 20번 가죠. 님들아 그거 알아요? 우리 미성년자 말고 성인 학습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30살 먹은 어떤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 생각하냐면 책임지는 사람, 그들 자신의 삶을. 멀쩡한 성인이 자기 자신을 책임진다. 그냥 존나 당연한 말. 그리고 무슨 필요성이 있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다뤄졌으면 좋겠대요. 뭔가를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니까 자기를 대우해 주길 바란다, 이 뜻이겠죠. 1 더하기 1을 풀었네요. 아이고 대단해라. 그럼 30살 먹은 그 남자의 기분 어떻겠어요? 나를 족밥으로 보나? 날 좀 어른 대우해줘라. 책임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참고로 이거 being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 단어는 외우세요. human being. 이게 뭔 뜻이냐면 인간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human이랑 똑같은, being은 존재란 뜻이에요. 아니면 뭐 something 같이 어떤 것, 자기 개념 존재,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이런 뜻이고요. 뭐 하여튼 그 성인 어른들은 자유랑 자율성을 필요로 해요. 자기는 어른이니까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들의 선택을. 그러다 보니까 결정도 자기가 내릴 수 있고, 근데 어떤 결정이냐면 자기들의 교육적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습을 하든 인강을 듣든 뭐 어쨌든 교육은 내가 맞는 걸로 듣고 싶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의 역할은 뭐냐, 가이드 해주는 건데 옆에서 가이드를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아요. 눈 깜빡이시면 됩니다. 알아요. 숨 쉬면 알아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느긋마. 우리 성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좀 옆에서 가이드 해주고, 우리 코치들이나 멘토의 역할도 어떻겠어요. 그냥 옆에서 얘들이 잘 알아서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 그거죠. 주제를 뭘 하면 되겠어요? 성인 알아서 학습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선생님들은 그 길 안내해주는 걸 도와주기만 해라. 직접적으로 말고 좀 간접적으로. 됐죠? 얼마나 잘했나 볼까? 제가 가르쳐드린 건 무조건 다 외우세요. 야동 보세요. 시간 많이 쓰세요. 전부 다 개소리인데, 우리 성인 학습자는 교사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라. 심지어 위에서 프로모트 하라는 말도 나와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이거 하나만 잡고 갈게요. 여기 노란색 부분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무슨 주어처럼 생기지도 않은 게 먼저 나왔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어가 너무 길면 뒤에 있다가 쓰고, 아니면 반대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맨 앞에다 쓰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번에는 rather than, 뭔가 주어 같지도 않은 게 먼저 나왔다? 강조하려고 그랬나 보구나 생각하시고 진짜 주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주어는 여기 있죠.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의 역할은 옆에 서서 가이드 해주는 거다. 그 다음 여기에 rather than이 있었겠죠. 그런데 강조하고 싶어서 맨 앞으로 빠져가지고 선생님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마치 무대 위의 현자처럼. 선생님 말은 다 진리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지랄 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컴마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하이픈 짝대기 모양, 얘들은 전부 다 보충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앞에 말을 보충 설명해 주려고 컴마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컴마를 괄호로 보세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앞에 말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 하이픈 모양은 뭐냐, A 하이픈 B. A라는 문장 막 쓰고 나서 뒤에 하이픈이 나왔다? A라는 말을 보충 설명해 주려고 하이픈을 쓴 다음에 여기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설명 끝.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세미콜론, 얘들도 전부 다 보충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제발 빰 맞기 전에 이거 먼저 읽지 마세요. 가격을 맛봐라. 이건 무슨 돈을 할트라는 거야. 뭐 어차피 추상적인 말이고 여러분들 읽어도 이해 못해요. 주어에 that이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문장을 쓰고 싶나봐요. 우리 건축의 인식은, 선생님 건축의 인식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뭐 만드는 이야기인갑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이 건축의 인식 중에 틀린 게 뭐냐면 누군가의 감각 인식을 말하는 거래요. 참고로 인풋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먹었다? 여기 음식을 인풋이라고, 먹어서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의 성취도를 내고, 그러면 그것을 아웃풋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감각 정보들이 개구라다.
와 커피 맛있다. 아닌데 그거 맛없는 그거 간장인데. 뭐 우리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건축이라는 뜻도 우리가 오감으로 느꼈을 때 만들어진 정보의 건축. 그러니까 뭐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거짓말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싹 다 구라다. 네 감각 믿지 마. 이거를 지금 체크 잘 해둘게요. 여러분들 글의 주제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방금 화면 까매지지 않았어? 뭐가 됐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다. 네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것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사회에서 느끼는 감각들도 전부 다 거짓이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낫이 붙었고 여기는 낫이 없으니까 얘는 부정문 얘는 긍정문. 감각은 거짓인데 사회적 감각은 진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여기 as well 보이시죠? 얘가 무슨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것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걔들도 not true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가 사람 만나는 거 네가 먹는 거 심지어 모든 음식 상품들 이런 거 다 거짓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한 와인 연구에서 그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트해요. 손님 500만원짜리 와인입니다. 맞네요. 500만원짜리 사실 5천원짜리인데 병. 이렇게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어떤 상관관계가 없냐면 실제 그 와인의 별점 개수랑 그것의 가격이 관련이 없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뒤에 글을 더 읽을 생각하지 말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가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느낌 오세요? 우리 감각을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 주변의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럼 여기서 2등급 1등급들은 글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걔들은 영어 모의고사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싹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뭐냐면 와인의 가격표가 붙어있을 때래요. 도대체 이 가격표가 와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피실험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와인이 비싸면 더 맛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자기들의 와인 평가를 계속 수정한다 라고 얘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일 텐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실험자들이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그때 우리 연구원들은 그 사람들의 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걸 한번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비싼 와인을 먹다니 라고 생각했던 그 와인이 뭐를 자극했냐면 우리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기쁨을 담당하는 그 뇌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근데 뭐 할 때보다요? 얘들이 똑같은 걸 마셨음에도 가격이 싸다라고 라벨이 붙어있는 와인을 마셨을 때보다 이거 1000만원 이거 만원. 근데 사실 내용물은 똑같음. 그런데 괜히 싼 거보다 확실히 비싼 게 맛있네 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 이런 개색. 여러분들 일상에서 플라시보 효과 많이 들어봤죠? 처음부터 이렇게 써놨으면 이 글이 어려웠을 학생이 잘 없었을 텐데 뭐가 됐든 너는 그것의 맛을 느낀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가격 다시 말해 정보가 우리 감각을 방해한다. 아니 근데 방해라기보다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써보자고요. 1번 손님들의 평가가 가격이 영향을 준다. 1번은 오히려 반대로 써야겠죠. 틀렸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인다. 생각하게 맛에 대해서라고 하면 맞겠지만 불필요한 소비 때문에 주제랑 관련 없고요. 우리는 쫓아낸다. 반대 의견을. 너의 의견은 병신이야. 이런 글 아니고요. 너의 뇌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응을 한다. 개인의 취향에 상관없이 지금 취향이라는 글이랑 뭐 전혀 관련이 없고 5번 봅시다. 우리 어떠한 상품에 대한 그 가치는요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을 영향 미치게 한다. 가격이 우리의 평가 기쁨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영향을 줬죠. 당연히 정답은 5번입니다. 비록 이게 엄청 극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바이링거 멀티링거 이거 알죠? 여러 개의 언어 쓰는 거는 어떤 걸 느낀다? 좀 다르게 느낀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개 언어 쓰는 사람들이 느낌을 다르게 느끼는데 언제 그러냐? 한 언어 vs 다른 언어 쓸 때. 아 뭐래 미친년아. 이건 괜찮은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bitch? 괜히 영어로 들으면 기분 나쁨. 신기한 현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겁먹을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욕을 들었을 때 어떤 욕을 듣고 우리가 겁먹는 가능성이 늘 바뀐대요. 모국어로 들었을 때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들었을 때. 저는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미미민우씨 글의 흐름을 바꾸는 however, nevertheless 이렇게 글을 반전시켜주는 접속사만 없다면 특별히 주제는 바뀌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고 문장을 빨리빨리 읽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 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느낌 다르고 또 다른 반응 또 다른 반응 그에 따른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들 블라블라 뭐 눈에 거슬리는 게 없음. 그래서 저는 주제를 뭐로 잡았냐? 언어 여러 개 쓰는 사람 특 A 언어로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B 언어로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언어별로 뉘앙스 차이가 있다? 라고 결론 지을게요. 1번의 학습 발달 관련 없고요. 습득하는 속도 아니고 다중언어 언어에 따라 다르게 느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바로 3번 체크할게요. 입사 사이콜로지스트 부르크 해리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 만약 우리 사회과학에서 E는 MC의 제곱이다가 정답이라면 FCD보다 PD가 크게. 선생님 여기 문제 너무 어려웠던 거 맞죠?
우리 지금 영어 영역 문제 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회과학적인 E는 MC의 제곱이 어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어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돼요. 봅시다.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E는 MC의 제곱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근데 PD보다 SD가 크다?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컴마를 받고 당연히 보충 설명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계속 읽었어요. 뭐라 하냐면 SD 우리 사회적 죽음이 개빡세다. 신체적인 죽음보다. 이거 나만 그랬나? 저는 원피스 명대사 그거 생각났는데 진정한 죽음이란 뭔지 아나? 바로 잊혀졌을 때다. 이만큼 사회적 고립이 무서운 존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졸라 쪼는 이유다. 언제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누군가를 엄청 못살게 구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 사람들 혹은 그런 존재들. 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뭔 뜻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긴장해서 글이 잘 안 읽힌다 가정하고 이걸 무시한 채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죽음이 무서워요. 자, 앞에 했던 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나다 라고 만들어주는 것들 있죠. 내가 한 그룹의 멤버로서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내가 커피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개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한 멤버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커피 좋아해서 커피 동아리에 들어갔다. 나는 멤버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뢰도 쌓이고 뭐 명성 같은 것도 쌓이나 보고 뭐 정확히 말하면 그래 보이고 싶다 인데 이게 종종 오버라이드 한다? 뭐 어딜 자꾸 올라타는데 우리의 모든 걱정 같은 거를 전부 다 업어탄다. 심지어 죽음마저 올라탄다. 걱정, 죽음 이거 위에 올라타 있는 거 그룹에 속하는 거. 지금 저만 느낌 왔어요? 사회적 죽음은 죽어도 싫다 이랬었는데 우리가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건 죽음이나 걱정 따위 위에 올라탈 수 있게 해준다. 사회에 속한 건 중요하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저는 이제 뭔 생각하냐면 또 글이 중간에 막 갑자기 변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못 살 바에 죽는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이 혼자 있으면 어려움 마주치고 혼자 있는다는 뜻은 확실히 죽음의 문장이고 문제 푸는데 더 읽을 필요 없겠죠? 바로 정답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 자꾸 선호하는데 어디 그룹을 선호해요. 근데 그 그룹은 내가 그 그룹에 속해 있다.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 그룹에 속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 인간은 다 같이 지내야 된다. 이건 뭐 보자마자 1번 아니에요? 뭐 다른 선지를 보더라도 사회적 고립의 필요성 정반대 소리 하고 있고요. 비이성적인 공포를 지우는 방법.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 이건 괜찮은데 다른 흥미를 가진 그룹. 여기 뒤에 말 때문에 틀렸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개소리죠? 정답 1번이고요. 23. 시간에서의 거리, 공간에서의 거리, 그리고 사람들을 야이 새끼들아.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더 읽지 마세요. 어차피 첫 문장에서 망하면 뒤에 문장 못 읽어요. 공간에서 거리,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 거리감이 시간에서의 거리, 10시, 12시. 이 간격. 이거나 서로 같은 소리다. 간격이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데 뭐 할 때도 중요하냐?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을 때도 중요하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찬가지로 수천 년도 그렇다. 그러니까 뭐 대충 시간이랑 공간에 대한 거리감 뭐 이거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좀 중요한 거 말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한 거리감을. 이거 뭐지? 이거 버튜버인가? 자, 뭔지 봅시다. 우리가 자꾸 한계점을 다루는데 그 한계점이란 건 뭐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점을 자꾸 다룬대요. 마치 세상의 한계점인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세상의 끝이고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 이런 소린가요?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근데 우리 세상이 우리 문지방에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뭐 또한 아니다? 당연히 여기는 시간이겠죠. 시간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2024년이 있으면 2124년도 있다. 계속 이어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말하네요. 그건 존나 당연한 생각이다.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혀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장해요. 엄청나게. 언제 성장하냐면 늙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근데 그 나무의 그림자에서 그들이 절대 앉지 못할 텐데 자꾸 그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사회가 성장한. 말이 존나 어렵긴 한데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데 늙은이들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나무를 심으면 사회가 성장한.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또 방사능 물질이 버려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 안 하냐면 야 알바노? 뒤지면 뒤지는 거지 라고 무책임하게 우린 말하지 않고요. 또 뭐라 말하지 않냐면 환경오염 알바노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한계는 없고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나무 심는 노인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 전부 다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나중을 생각해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사회를 성장시키고 뭐 좋은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글의 흐름은 웬만하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계속 지속되고 장기적인 과학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장소들을 지켜야 되고 결론 나왔죠?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전 이 정도로 말할게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닌가요? 어떻게 현재가 되는가? 뭐가 됐든 벌써 주제랑 관련이 없긴 한데 이득을 찾는 거. 지금 이득을 찾는다 뭐한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시간 관리의 느낌 아니고요. 도대체 왜 초록 인프라스트럭처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아니죠. 우리 현 시대의 문제를 푸는 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가지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개념 있게 사는 모습 이런 게 주제 이야기겠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 저기 시간 너머에 미래라는 뜻이겠죠. 미래라는 장벽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주제랑 비슷하네요.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할게요. 선생님 25, 26, 27, 28 중에 하나 틀렸어요. 아주 자랑이에요.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진짜 자기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중에 해석 못하거나 잘 모르는 표현이 있다. 그런 게 없도록 여기 싹 다 공부 다시 제대로 하세요. 문법 문제 1번부터 볼까요? 주어죠? 동사겠네요. 주어 한 명이니까 동사 S 붙이기 1번 맞고요. 2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아까 전에 도로에서 민수가 뭐 씨발아 뒤에 내용을 당연히 더 말해야겠죠. 이런 게 바로 O 형식이에요. 우리는 발견한다. 우리 스스로가 뭐 하다는 것. You make me happy. 너는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해석하기 쉽죠.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내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나고 우리 이거 O 형식이죠. 지금 서로 보충해주고 있죠. 여기가 목적어 자리를 보충 설명해줘서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우리 보어는 원래부터 명사 아니면 형용사. 선생님 그게 뭐예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나? 한번 잘 보셔. I am happy. I am a doctor. 을을 해석이면 목적어, 을을 해석이 아니면 보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의사다. 을을이 아니니까 얘들은 보어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happy, 행복한 형용사고요. doctor, 의사니까 명사예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 happy도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를 했죠. 보어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happy, 행복한 이렇게 들어갔는데 unique는 특별한, uniquely 특별하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뒤를 더 보니까 특권을 가진 니은자로 끝나는 형용사네요.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니에요? 제발 3분 영어로 빠르게 문법 마스터합시다. 엄청나게 특권을 가진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잘 쓴 건데 그걸 강조하려고 부사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2번은 괜찮고 3번 봅시다. 문장의 맨 처음에는 주어가 와야 돼요. 어댑트 하는 거 주어 자리에 동명사 안 될 이유가 있어요? 3번 괜찮고요. 그래서 바로 4번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봐주자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보어고 완벽한 거 맞아요. 그 다음 4번 그냥 한눈에 쓱 봐도 관계대명사 위치 우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보어 아주 존나 완벽함.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겠죠. 하다못해 이거 쓰려면 in 위치 이렇게 써요. 선생님 in 위치가 무슨 뜻이죠? 3분 영어 관계 부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또 질문할까봐 이거 5번 잠깐만 설명해주면 I love me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I love myself 이 self가 들어간 단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 라고 쓰고 싶어서 self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 5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거 독해를 해봤을 때 여기 목적어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써야 하는지 해석해서 풀라는 문제인데 다행히 4번에서 정답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서 5번을 풀기 위해 독해를 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짜 30번 우리 애기들이 뭐에 의존한대요? 지리적인 정보? 이게 지리라는 뜻이 맞던가? 기하학이었나? 이렇게 지호가 붙으면 공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기하학 맞네요. 근데 저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간이라고 할래. 우리 애기들은 공간 정보에 아주 환장한다. 근데 이거 왜 써요? 어떤 장소를 파악하는데 우리 지오메트릭 예를 쓰는데 특히나 뭔가 작은 공간에 숨겨져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할 때 지오메트릭을 쓴다? 3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첫 줄에서 잘 읽어야 돼요. 대충 읽으면 뒤에서 뭐가 틀린지 모르요.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찾을 때 애기들이 그 지오메트릭 어찌고 저찌고를 사용한다. 이거는 무조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지오메트리를 큰 곳에서는 사용 안 한대요. 그러면 분명 스몰이랑 라지 스페이스 사이에서 지오메트릭 쓰냐 안 쓰냐로 우리한테 낚시를 걸겠죠. 봅시다. 우리 스몰 룸에서는 얘기들이 뭘 실패한다? 지오메트리 안 쓰는 거를 실패한다. 다르게 말하면 지오메트리는 성공한다. 작은 방에서
맞는 말이죠. 괜찮고요. 근데 웃긴 게 지오메트리랑 논 지오메트리 둘 다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큰 방에서는 둘 다 사용한대요. 오케이, 새로운 정보.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랑 논 지오메트리를 결합하면요, 그게 웨이티드 패션에서 결합을 한다. 웨이티드 패션이면 무겁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잘 쓴다, 이런 뜻 같아요. 왜냐면 우리 방금 전에 큰 방에서 두 개의 타입을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지오메트리 좁은 방에서 쓰는 거 있죠. 그게 유효하지 않는데, 지오메트리가 유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오메트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래요. 뭐 할 때보다? 지오메트리 정보를 쓰지 않을 때보다 안정적이어서 유효하지 않다. 뭔 개소리. 그래서 사실 30번은 좀 약간 쉽게 나온 경향이 있어요. 논 지오메트리 썼을 때보다 그냥 지오메트리 썼을 때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얘는 유효하지 않다. 이게 뭔 개 쌉소리요. 오히려 밸리드하다, 뭐 타당하다, 이런 말을 써줘야죠. 정말 의외로 이번에는 30번이 쉽게 나왔고요. 바스킨라빈 31. 우리 8살에서 16살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매뉴얼적인 재주가 강화됐는데 지속적인 뭘 통해서 제발 상상 좀 하세요. 첫 문장에서 진짜 몰입을 잘해야 돼요. 8살에서 16살 사이니까 이 잼민이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래요. 그러니까 이 잼민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잼민이 시절 때는 매뉴얼적인 손재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손재주라는 단어만 얻고 가는 거예요. 아, 나 어렸을 때 진짜 학종이 접기 잘했는데, 아, 나 어렸을 때 피아노 존나 잘 쳤는데. 제발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지 글이 빨리 읽혀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나 한번 봅시다. 우리 손재주가 강화시켰는데 눈이랑 손이 연결된 뭐 그런 것들을 잘하게 됐다. 학종이 접기, 피아노 치기 둘 다 잘했다. 눈이랑 손이 졸라 연결돼가지고 별 내용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라이팅 스킬도 엄청 임프루브먼트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더 마스터한다? 언어도 잘하고. 여기까지 요약하면 잼민이 때 열심히 진화한다 됐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뭘 없애냐면 집중해요 제발. 그동안은 발전시켰는데 이번에는 없앤다고요. 뭘 없애냐면 어떤 논리적인 차이를 우리 머릿속에서 없앤대. 선생님 뭔 소리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뒤를 더 읽어보니까, 자, 뭘 감소하나 봅시다. 우리가 훨씬 더 어렸을 때 얻었던 그러한 특징들을 삭제시킨대요. 아, 쓰레기다. 3살 땐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차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구분하지 못했던 그 정보를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버리는 거. 돈은 종이 쪼가리다,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천천히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여기서부터는 빨리 읽게 됐어.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여기 또 하이픈 짝대기 표시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전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나 입으로 말하는 거, 얘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게 되고 점점 더 발전을 하고. 근데 뭐를 동반해요?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이 잘못된 정보는 뭐라 부르냐? 즉흥적이고 초기적이었던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초기 정보, 즉흥적인 정보. 진짜 글 제대로 읽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상상하고 글 초반부에 집중해서 잘 읽으라고 한 거예요. 뭐 더 안 읽고 싶긴 한데, 우리가 지금 별을 봤을 때는 와,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우주에서 떠다니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초창기에는 뭐라 했냐? 하늘 위에 줄기가 없는 꽃이 떠다니네. 존나 멍청했다고요. 1번부터 넣어봅시다. 사라지는. 선생님, 이거 정답 1번인데 선생님은 잘못된 정보라고 했고 1번은 잃어버려. 서로 아예 다른 말인데요. 선생님 존나 틀렸는데 5등급짜리 색.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이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정확하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앞뒤에 있는 글의 문맥에 맞게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랑 동행을 하는데 뭘 잃어버린다? 즉흥적이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를 eliminate 하고 loss 하면서 점점 성장한다. 잘못된 정보를 없애면서 성장한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정확한 말은 spontaneity랑 originality의 eliminate가 동행된다. 그래서 빈칸에는 eliminate랑 비슷한 말을 찾았으면 됐겠네요. 정답 1번. 32번.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도덕적인 상, 이타적인 행동의 도덕적인 자세는, 어이, 또 그냥 멍 때리고 있지? 이타적인 행동의 도덕적인 자세,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써요? 여러분들만의 쉬운 말로 바꿔야죠. 우리 글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이타적인 것의 도덕적 자세, 이타적인 거, 남을 생각해주는 거. 근데 그게 도덕적인, 만약 저였다면 존나 착해 빠진 거 라고 말을 바꾸겠어요. 이래야 나중 돼서도 안 까먹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존나 착해 빠진 건 뭘 수능하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책임에 대한 거래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책임감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존나 착한 행동이다.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o get offended. 기분이 띠꺼워진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우리는 기분이 띠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 띠꺼워지냐? 그 다음을 바로 읽지 않고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도덕적이지 않을 때 기분이 띠꺼운가? 도덕적일 때 띠꺼운가? 아까 계속 도덕 거렸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기분이 띠껍냐? 자, 누군가가 결정해요.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것을
우리가 뺏겨야만 하는지에 관해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면 띠껍다. 저 꼬마애 너무 불쌍해. 10만원 기부할게요. 겨우 10만원? 20만원 할게요. 진짜 개별로다. 너는 얼마 했는데? 난 기부 안 했는데? 계속 읽어보죠.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고요. 어떤 권리가 있다? 내가 걔들한테 얼마를 기부할지는 내 권리예요. 근데 인터뷰 당했을 때 누가요? 아까 그 착해 빠진 얘가 인터뷰 당했을 때는요. 그리고 참고로 걔는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치르는 얘. 한 1억씩 기부하는 얘예요. 자기 전 재산이 1000만원인데 전부 다 빚내가지고. 그런 얘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 하이픈 표시는 부가 설명이니까 해석 안 할게요. 이런 착해 빠진 얘들이 뭐라 하냐면 정반대를 주장한대요. 정반대를 주장한다? 이거 뭔 말인지 좀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착해 빠진 얘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장기를 기부하는 사람들 있죠. 맨날 자기 삶은 뒷전이고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 걔들은 계속해서 어떤 태도를 갖냐면 미치도록 부정을 한대요. 뭘 부정해요? 이 착한 사람들은 모든 걸 했어요. 뭐를 받을 만하게?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하게 그 어떤 것이든 했다 라는 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저 기부하겠습니다. 할 거면 1000만원에 1억 하겠습니다. What? 너 병신이야? 병신입니다.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요. 또한 확신이 있었대요. 누구든 in their shoes. 이거 잘 나오는 말이에요. 외워두세요. 그들의 처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처지에 빠진 누구라도 정확하게 같은 것을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만약 당신들도 나 같은 처지였다면 도와주고 싶었을 거다. 나는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자꾸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존나 한없이 착해 빠졌어.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빈칸을 넣는다면 걔들이 뭘 주장했냐, 뭐 그래서 나온 말을 인용한다면 당연한 거다 라고 써볼게요. 1번 볼까요? 이 착한 얘들은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치만 그냥 행동했을 뿐이죠. 그들이 그냥 했던 것처럼. 그들이 했던 게 뭐였겠어요? 그냥 똑같은 착한 짓이지 뭐. 자기들이 원래 했었던 착한 행동을 행동했을 뿐이고 난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냥 저는 1억을 기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없이 착한 모습 세모치고요. 착한 얘들은 보상을 받았어야 했다. 아예 아니죠. 후회했다. 전혀 아니고요. 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야 됐다. 보상으로. 정반대고요. 도덕적인 의무를 발견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뭐 내가 착한 짓 하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 싶으면 좀 뒤로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뭐 대충 이런 뜻 같은데 5번 완전 개소리죠. 난 늘 했던 대로 했을 뿐이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33번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봐요. 얘가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가능한데 순응하거나 없앨 수 있고 그 사람이 찾거나 피하는 거. 야 이 개새끼. 어떤 사람이 마스터 주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난데 이 나라는 사람은 뭔가를 순응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평소에 찾거나 피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나는 마스터니까, 나는 내 몸의 마스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내 맘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계속 가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의존해요. 너 말고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스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스터 되는 게 불가능하다. 너 자신 빼고.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면 너가 유일한 마스터다. 너가 곧 너의 몸 주인이다. 난 나야.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가질 수 없어. 이게 맞나? 그러려니 해야죠.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 관련한 단어들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맨날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죠. 이 스토아 학파들은 뭐라 했냐면 네 삶을 책임지고 뭔가를 배우는데 그것들은 너의 힘 안에 있는 것들을 배워라. 네가 성취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낭비하지 마라. 너의 에너지를. 네가 할 수 없는 것. 오케이. 너의 몸이 너 거라는 건 알겠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적어도 너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 네가 할 수 없는 걸.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커피를 다 마셨거든요. 커피 생겨라. 야 커피가 없네. 할 수 없는 거에 집착해서 에너지 쓸데없이 쓰지 마라. 이제야 글 흐름이 좀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이 뭐라 말하냐면 야 너 이거 경계해. 뭐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일. 이거를 여기 아래 문장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마라. 이게 위에 글의 주제였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는 에픽테투스가 뭐라 했냐면 야 그건 우리 환경이 아니야. 뭐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깎아먹는 건 우리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더럽히는 건 알 바 아니고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판단이 곧 환경이다. 그러니까 띠껍게 하는 거 내 알 바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곧 우리 환경이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판단은 내가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가 빡쳤을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화가 안 나. 비가 올 때. 만약 내가 피크닉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내가 소풍을 못 가도 빡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존나 멍청한 짓이거든. 비가 온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도 우리 인간은 자꾸 화를 내요. 만약 누가 우리를 띠껍게 하면 우리는 그걸 컨트롤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또 빡치는데 그거는 멍청한 짓이다. 오케이 끝.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알아서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대상은 그냥 그려려니 냅둬라. 괜히 그걸로 네 에너지랑 감정
소모하지 마라. 그러면 경계해야 하는 일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니까 체력,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토론하기, 다른 사람 의견 듣기, 연속해서 개소리,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너의 컨트롤 밖에 있는 거에 감정적으로 리액션 하는 걸 아까 우리 warned 하라고 했죠. 너무 3번이 정답. 34번 갑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거 좀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 다 읽고 나서 이거 정답을 찾으려 했는데 뭐가 다 맞는 말 같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가 글을 잘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34번 문제는 2번 읽었음. 한번 정확하게 봐볼게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했을 거예요. 뭔 내용이었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아오라는 말을 썼는데 얘가 초록색이랑 파란색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오는 초록색이란 뜻도 있는데 파란색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제가 관련해서 썰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 댁 놀러 갔다가 할머니께서 밭에 가셔가지고 농사일을 좀 하시다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파란 거 좀 갖고 와라. 파란 걸 가져오라길래 저는 이제 주변을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파란 게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퍼런 거 하는데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퍼런 게 이거였어. 이런 초록색, 녹색 이런 걸 파랗다라고 하더라고. 아오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이 아오라는 게 금지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파란색을 향하는 뜻이 됐고 초록색은 미도리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가 찐 아오고 얘는 미도리예요. 한번 글을 읽어보죠. 우리 신호등을 생각해보면 이게 미국에서 수입이 됐던 건데 1930년도에 일본에 설치가 됐대요. 우리가 보통 그 앞으로 가라라는 표시는 아오신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록색, 파란색 둘 다 아오였으니까 옛날에는 가라라는 표시가 아오였다. 이 정도까지.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건 다 제외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오 표시가 초록색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번 잘 봐봅시다. 우리 아오라는 색깔이 초록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초록색을 뜻하는 아오였을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냐면 막 그다지 평범함을 벗어나는 색깔이라고는 인지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이 초록색을 보고 아오색이다 라고 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 그거죠. 어차피 아오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그 초록색이라는 거랑 그 지배적인 의미 뭐겠어요? 방금 초록색을 말했으니까 지배적인 색깔은 파란색이었겠죠. 아무리 아오가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 파란색이 더 지배적인 색깔이었는데 자꾸 신호등에 초록색을 보고 아오색이라고 하니까 이 차이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국가들, 살짝 덜 적극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국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거냐면 해결책으로 야 그냥 우리 이름 바꾸자. 가세요라는 색깔을 미도리라고 바꾸자. 그러니까 얘들은 그동안 초록색을 사용하면서 아오색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오가 가진 지배적인 색깔은 파란색이었으니까 그냥 이 초록색을 미도리라고 바꾸자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본은 어림도 없지. 대신하는 거 대신 그 가세요라는 신호를 현실에 맞게 대신하는 거 대신에 일본 정부가 아래와 같이 말했는데 그게 뭘 뜻하냐, 가세요라는 불빛은 뭐가 될 거다? 더 일치하는 색깔이 될 거다. 지배적인 아오 색깔이랑. 지배적인 색깔 뭐였어요? 아까 우리 파란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존나 당황함. 저 일본이 파란색 신호등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좀 쉽게 읽지 않았을까. 그래서 1번부터 보면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 이름에 맞도록 우리는 지배적인 색깔 얘를 사용할 거야. 현실이 순응한 모습이죠. 일본은 초록색 대신 파란색을 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2, 3, 4, 5는 왜 틀렸냐, 언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했다. 사람들의 마음 안 나왔죠. 가세요라는 불빛을 그 미국 기준에 맞췄나요? 파란색 쓰고요. 아오라는 단어 사용이 밴당했다. 그런 적 없고요. 색깔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잖아요. 5번 아니고 정답 1번이겠네요. 30.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얘들이랑 같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뭘 마주칠 수 있냐면 언어적인 다양성을 마주할 수 있대요. 나는 한국말 쓰고 상대는 영어 쓰고 당연히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 약간 의도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야 너 우리 엄마 오늘 처음 봤잖아. 어땠어? I like your mom. 뭐 씨발아? like가 좋아한다는 뜻은 맞는데 I like your mom. 나 네 엄마 좋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든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차이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 해석해야 되냐, 언어 바꾸기 접근을 했는데 그거는 언어적 차이가 언어 장벽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약간 의미를 만들어주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뭐 언어 뉘앙스 차이가 그렇게 안 클 거다.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싶었나 봐요. 자, 비슷하게 이런 사람도 연구를 했는데 그건 글로벌 잉글리시, 뭐 세계 표준 영어, 하여튼 뭐 영어를 연구했다 칩시다. 근데 뭘 발견했냐면 우리 다른 영어로의 노출이 언어 차이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뭐 영어 종류가 다양한데 글로벌 잉글리시를 쓰니까 언어 차이를 좀 표준화 시켜줬다. 뭐 이런 뜻 같네요. 흐름은 계속 괜찮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글로벌 잉글리시가 우리 언어적 차이를 좀 평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일을 해야겠죠. 학생들이랑 같이 막 여러 가지 표현의 영어 언어 사용을 조사하게
하게끔요. 글로벌 잉글리시가 뉘앙스 차이를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막 그렇다고 다른 언어들이 막 오류가 있거나 열등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계속 가보죠. 우리가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뭐를 뜻하냐, 실수로 말하는 거, 진짜가 아닌 것. 학생들이 언어적인 뉘앙스 차이로 인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글로벌 잉글리시를 좀 약간 사용하게끔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실험으로 좀 밝혀냈는데, 지금 갑자기 뭐 실수나 오류를 저지르는 건 의미한다, 뭐 갑자기 실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글의 흐름이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36. 다른 창의적인 추구. 다른 창의적인 추구들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정도의 의식하지 못한 융통성 있는 생각을. 글쓴 새끼 죽여버리고. 진짜 존나 어려워. 하나하나 천천히. 창의적으로 추구하는 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융통성. 내가 창의적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데 그건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필요로 한다. 창의적이려면 융통성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일단 써. 우리 창의적인 걸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생각. 뭐 쉬운 말로 바꿀 수도 없네. 계속 가보죠. 이게 뭐랑 합을 이루냐면 의식하는 능력과 거기에 딱 맞게 조정하고 모양을 만드는 거. 분석적인 생각을 통해. 여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이 창의 추구라는 게 무의식이랑 의식이랑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 말을 이해는 못해도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요. 창의,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이것만 찾아내셔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존나 어렵게 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주네요. 자, 우리 음악에서는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전치사 나온 거 보니까 얘 도치된 거죠.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우리 음악에서 즉흥적인 예술가들은 뭘 하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즈 뮤지션이 있다 쳐봐요. 이 즉흥적인 얘들이 창의적인 스펙트럼 끝에서 어떤 행동을 하나 봐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거, 다음 내용을 억지로라도 궁금해야 돼요. 지금 즉흥으로 재즈 연주하는 사람 나왔고 이 사람이 무슨 창의적 끝 부분에서 뭔가를 한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즉흥 재즈 연주자가 이제 뭘 할까 궁금하셔야 돼요. 반대로 씨발, 이제 개념을 소개했는데 뭘 반대로 해요. B번 그들은 위에 잠깐 볼까요? 아티스트 복수네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어. 이 재즈 연주가들은 부부적으로 재능이 있는데 뭐의 재능이냐면 낮추는 거, 그들의 억제를 낮추는 거, 억제하는 거, 낮추는 거에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에 자신이 있다? 뭐 그렇고 걔네들의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자꾸 시킨다. 뭐 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창의적인 건 의식적인 거랑 무의식적인 게 필요한데 재즈 연주가의 경우 그 어떤 창의적인 끝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존나 미쳐 날뛰는,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 무의식을 계속해서 뽐내는 특징이 있다. 괜찮죠? 그리고 비록 어떤 과정이에요? 그 가장 근본적인 재즈를 배우는 과정이 진짜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해요. 약간 분석적인 생각. 아까 우리 그 의식 말하는 거네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의식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생각하는 스타일, 이거 that을 해석 안 했네요. 그 생각하는 스타일은 퍼포먼스에서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식 부분, 우리가 열심히 재즈의 근본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공연할 때는 그렇게 필요는 없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정리하면 재즈 하는 얘들은 무의식 영역에서 전문가다?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비록 이 펀더멘틀한 재즈를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겁나게 분석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퍼포먼스 동안에는 그 열심히 펀더멘틀 재즈를 공부한 거를 써먹을 수 없다 그거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즉흥적인 아티스트를 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방금까지 무의식 창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그러면 과연 B 다음에 C가 올지 A가 올지 C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에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는 여기서 벌써 띠꺼움. 아까 아티스트라고 했고 여러 명이어서 복수여가지고 B에서도 데이라고 말을 해줬고, 그런데 갑자기 히가 나온다? 언제부터 우리 주어가 한 명이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눈치를 채고 바로 A로 가겠구나 하고 BAC 찍고 넘어갔어요. 정답은 아마 2번이죠. 흐름이 맞나만 봅시다. 무의식 창작에 대한 게 B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얘 우리 언제 나왔었어요? 우리 박스에서 한 창의적인 스펙트럼의 끝부분, 그게 무의식이었죠. 이게 스펙트럼이면 우리는 방금까지 무의식적인 부분을 봤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의식적인 부분의 창의성을 볼 차례라는 거죠. A가 의식적인 사람들인지 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잡하게 형성을 작곡하고 어떤 복잡한 것들을 작곡하고 심포니나 컨설토, 복잡한 것들, 그리고 단순히 상상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어떤 거 해야 되고, 즉흥적인 무의식 재즈랑은 정반대로
의식해서 계획하고 철저한 과정을 보여주는 의식 단계에 대한 글이 많네요. 그리고 뒤에 뭐 모차르트 나온 거 보니까 C에서 말했던 He가 모차르트였겠구나라고 추측도 되고요. 이해되셨죠? 37번은 좀 집중한 사람들은 좀 쉬웠을 듯. 볼까요? 오늘날 역사적인 생각들을.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통합하는 건데 자연이랑 도시, 외부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도시랑 자연 섞는 거. 서울 속의 작은 생태계, 자연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뭘 찾냐면요, 표현들. 어떤 표현?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자연 플러스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다? 그러니까 뭐 도시가 발전한다고 자연이 해쳐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인 것 같아요. A부터 읽어보죠. 하지만 우리 자연경관 도시인들은 뭘 찾아냈냐면 이러한 디자인들이, 제가 늘 순서 맞추기 문제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박스는 보통 글 처음 도입부라서 이제 막 개념을 설명해주고 별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좀 낯선 소재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언제 나왔을지도 모르는 디즈 디자인즈, 이러한 디자인이 뭔데요? A번은 아니겠구나 하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지만 만약 박스 다음에 하지만이 맞으려면 뭐 자연이랑 도시가 어우러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하지만 비평가들이 뭐라 하냐면 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 이 사람들이 자꾸 아름답고 생태학적인 걱정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뭐를 넘어서서? 인간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것도 살짝 띠꺼운 게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글의 도입부에서 이런 사람들 나온 적 없잖아요. 얘 세모치고 넘어갑시다. 똑같이 C도 하지만으로 시작하네요. 이렇게 자연이랑 도시가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자연이랑 도시가 같이 가야 된다 라는 사회적 정의의 역할이 엄청나게 이거 그 뭐라 하냐, 논란이 많다. 딱 봐도 흐름 괜찮죠? 자연이랑 도시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역사적인 생각들은 많았는데 사실 이 이상주의는 옛날부터 사실 조금씩 논란이 좀 있었다. 괜찮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관 도시화하는 사람들, 딱 봐도 얘들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한 느낌이네요.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계획한 접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왔는데 얘들은 뭘 옹호하냐면 자연환경 디자인을 옹호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종들이랑 자연 배경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자원도 덜 들어간, 자연 서식지 유지는 중요하되 자원을 거의 쓰지 않고 자연 서식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겨둔 도시화가 필요하다. 좀 보기 좋은 경관을 우선순위하는 얘들의 주장이 처음 나왔어요. 만약 C 다음에 B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비평가들이 말하는 게 이 랜드 어바니스트, 방금 이 새끼들, 얘들이 자꾸 예쁜 거랑 약간 생태학적인 걱정만 앞선다. 인간의 필요를 넘어서. 얘들이 자꾸 아까 네이티브 헤비테이트 디자인만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인간의 필요를 넘어선 약간 너무 생태학적인 걱정만 앞서는 그런 주장이다 라는 뜻 같네요. 너무 괜찮은데? 근데 만약 C 다음에 A를 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랜드스케이프, 또 얘들은 방금 주장을 했는데 또 하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하지만 랜드스케이프 얘들은 뭘 찾았냐면 이러한 디자인들, 아까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이런 자연 경관을 예쁘게 유지하자 하는 그 디자인들은 우선순위하지 않는다. 이 커피는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커피는 너무 맛있어. 그래도 이 커피는 너무 맛있는걸? 하지만 너무 맛있잖아. 병신이죠? CBA 정답은 5번이고요. 전박사 읽어요. 우리 보험회사들이 뭘 기대하냐? 안전한 곳에서 에러를 기대한, 뭔 소리일까요? 일단 보험회사가 주제라는 건 알겠어요. 자, 우리 보험회사들이 자꾸 위험을 계산하는데 엄청 철저하게 계산한대요. 지금 암 사기에 걸린 사람한테 암보험을 들어줄 리가 겠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은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주의 깊게 고르고 선택해요 손님들을. 아까 말했던 예시네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은 자꾸 지루하게 하는데, 왜냐면 걔들의 직업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방어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돼요.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근데 이게 지루하다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냥 하는 일이 누굴 지켜주는 일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우리 일반 제조업자들이랑 좀 다르게 사실 전혀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는. 지루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어떤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우리 보험 사람들은 더 높은 프리미엄에다가 돈을 냈다. 그 사람들에게 하이리스크 카테고리들을, 그러니까 담배 엄청 많이 피는 사람들, 나이가 어린 운전자들, 이런 식으로 늘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해야 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위험 발생이 높으면 보험비가 높아지는 거, 이건 당연한 이치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분류하는 게 종종 어떤
어떤 결과를 내냐면 자꾸 사람이 편향적으로 되고, 그리고 outright 범죄,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해석 안 할게요. 자꾸 범죄 결과에 빠지는데 불리한 그룹으로부터 범죄에 빠진다, 뭐 일종의 보험 사기에 빠진다. 범죄라고 했으니까 뭐 그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거나 고위험군에 속한 운전자들은 끝내 돈을 더 낼 거예요, 보험사에. 아까 했던 이야기 아닌가? 근데 뭐에 상관없이,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 자, 여기서 살짝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고위험군 사람에서 30살 미만의 사람이 고위험군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 돈을 더 낼 거다. 아까 위에서 했던 말이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박스를 한번 읽어보자면, 하지만 우리 가까운 미래는요, 실제 시간 데이터 콜렉션이라는 게 우리 보험회사들을 뭘 가능하게 하냐면요, 네가 운전한 만큼 요금 내기, 요런 게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도로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로 돈을 낸대요. 뭐에 반대해서? 일반적으로 원래 있었던 우리 고위험군, 그거랑 좀 반대해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나이 제한이랑 아래에서 말했던 나이 제한 없는 거랑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했더니, 우리 박스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고위험군에 반대해가지고 좀 다른 새로운 식으로 보험 적용을 할 거다 라고 새로운 조항, 미래에 나올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다 보니까 지금 조항 내용이 바뀐 거네요. 그러면은 3번 아니면 4번에 들어가야 될 텐데, 3번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러한 타입의 분류는 자꾸 어떤 편향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범죄에도 연루되기 쉽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100번 냈는데 보험회사한테 나는 무사고 경력이다 이렇게 말해서 가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건 범죄잖아요. 이런 식으로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데, 이렇게 리얼타임 데이터 콜렉션 이런 거만 있다면 옛날부터 겪었던 그 고위험군 범죄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걔들은 결국 돈을 더 낼 거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39번 이 개시, 저는 이것처럼 어려운 해석을 본 적이 없는. 먼저 39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원근법 있죠? 이렇게 하면 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작아 보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원근법이 없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원근법을 고려하고 그렸던 시대랑 고려하지 않고 그렸던 시대를 서로 비교한 글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대부분의 이게 뭐야? 하여튼 F 그림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친숙한 건데, 이 F 페인팅이 뭐냐? 원근법으로 그린 거다. 그래서 그 원근법이라는 거는 어떤 모양이 축소돼서 나타나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요, 원근법 특징 작아지죠. 걔들이 멀리 움직이면. 뭐로부터? 포컬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면 크기가 감소한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떤 한 그림이 있는데, 우리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뭐를 나타내요?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뭘 보냐? 그 장면을 어떤 공간으로부터 약간 특정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공간을 보는 그 사람이 보는 방식이에요. 요약하면 뭐예요? 이거 그냥 원근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난도군 줄 알았어요. 이 그림들은 아름답다. 좋아요. 원근법 얘들이 아름다운데 그들의 라이트? 그들의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들의 관점이라 합시다. 그 화가들의 관점에서는 그 그림들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그들도 그림이겠죠. 그 그림들이 나타내지 않는다 장면들을. 어떻게 안 나타내냐면, 우리가 아마 그것들, 그러니까 그 사물들을 보는 것처럼 안 나타날 거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와, 지금 봐도 어지럽네.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방금까지 원근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은 어떤 화가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장소에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싹 다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원근법에 대한 이런 설명을 했는데, 2번 뒤에 문장은 어떠냐면, 그래 그 원근법 얘들 아름답다. 그런데 장면들을 나타내진 않는다.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방금 전까지 원근법은 나타낸다고 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이 뭘 보고 있을지, 장소가 어떨지, 공간이 어떨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얘들은 장면을 안 보여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하고, 두 번째는 방금까지 주어에다가 어를 붙여서 한 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these pictures로 변했어요. 스토리 흐름이 이상한 거, 수일치가 이상한 거. 이것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고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거 해석이 정확히 뭔 뜻이냐면, 아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었을 거고, 자, 이 그림들은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2번이 정답이라 했죠. 여기서 말한 이 그림들이 뭐냐면, 우리 초기의 그림 말한 건데, 그 초기 그림은 뭐에만 집중을 했냐면 오로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 화가가 그 물체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장소인데 그 화가들이 그렸던 장소, 그냥 걔들이 곧대로 봤던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좀
좀 원시적으로 사물에만 집착해서 그린 느낌? 뭐 거리감이 안 느껴졌겠죠? 그래서 옛날 이 그림들이 아름다웠긴 했대요. 왜냐면 그 사물에만 집착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그렸을 테니까. 하지만 걔네들이 어떤 장면은 안 보여주냐면 우리가 아마 볼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볼지도 모른다는 게 아마 원근감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그림에서 원근감을 다 느낄 수 있었겠지만 걔네들 초창기 그림은 어떤 장면을 안 보여줬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느낄 수 있는 그 원근감이 걔네들은 보여주지 못할 거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이 그림들이겠죠. 혹시 나중에 이게 내신 시험 범위에 나와서 좀 정확하게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문장 요약 늘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자, 우리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뇌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수술은 이걸 의미한다. 그리고 그 뇌는 사실 뭐 할 수 있다. 뇌 성형이 뭔지 한번 봅시다. 뇌 성형은 우리 뉴로사이언스는 뭐 그냥 뇌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뭐 미래 사회 뭐 그런 거 예측한 그림가 싶은데, 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성형이라는 건 어떤 주된 생각이 깔려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형을 해요. 그리고 그게 평생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장난감 인형처럼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계속해서 지 혼자 리몰딩, 그러니까 재성형하고 평생 바뀐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생각해보면 도시는 계속해서 자라고 발전하잖아요. 뇌처럼 도시도 계속 변해요. 그렇다고 우리 도시가 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통째로 바뀌진 않잖아.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뇌 성형?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성형처럼 한번 이렇게 성형을 한다고 해서 평생 하나의 모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뇌 성형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뀐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